자,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초인계 유체와 분리공정 기술 지문이었죠. 굉장히 까다로운 지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인사이트는 이 기술 지문에 대한 건데요. 우리 궁극적으로 수능날 이번에는 11월 13일이 되겠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험날, 그쵸? 시험장에서 기술 지문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요거 오늘 가지고 가세요. 기술은 목적을 찾아야 한다 입니다. 기술은 목적을 찾아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요, 존재하는데 꼭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한 겁니다.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고, 근데 기술은요, 목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뭐 휴대폰 기술이죠. 이 휴대폰이요,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이 휴대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쓰임새, 그쵸? 성능과 기능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 사람과 사람을 이제 연결시켜 주고, 그죠? 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목적 달성 등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든다는 것은 결국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 것이고, 어떠한 기계나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 어떤 기계를 이해하려면 맨 처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이 기술, 기계의 목적이죠. 도대체 이 기술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데, 이 기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해야 그 기술 지문은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인계 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인계 유체를 통한 이 기술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좀 읽으셨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지문장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지문장학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의 혼을 빼놓고 여러분을 조금 흔들어 놨던 게 임계점 이상의 돼 있는 물질을 초인계 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인계 유체 같은 경우는 압력을 올리면 밀도가 올라가서 그 용질의 용해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초인계, 유체, 용질, 용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흐트러 놓고 독해력을 흐트러 놓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 기술 지문에서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떤 기술이 나왔어. 아니 그래서 이 초인계 유체로 뭘 할 건데, 어떠한 기계나 기술이 나왔어.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독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초인계 유체는 그런 거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초인계 유체를 사용해서, 자 여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그 달성하고 싶은 목적, 이 기계, 기술의 미션은 뭐냐면 초인계 유체에 성분 A, B가 같이 용해, 녹아있는 이라고 할게요. 그냥 저 문과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녹아있는 혼합물을요, 이렇게 분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이 분리공정, 이 글은 뭐였냐면요, 결국에 초인계 유체의 어떤 여러 가지의 성질을 활용해서 A, B를 각각 분리해내는 게 뭐였다?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 분리 공정이 목적이었다. 목적이 뭐다? 초인계 유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A, B를 분리해내는 것. 그럼 우리는 글을 읽을 때도 A, B를 어떻게 분리해낼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목적 달성까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 지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용질하고 용매부터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용질이요, 그쵸? 이 용질이 녹아있는 어떤 그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죠. 초인계 유체는 이제 용매, 녹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봐봐요. 이 초인계 유체에다가, 그치? 이 성분 AB, 그치? 성분 AB를 용질이라고 하는데, 용질. 이 용질을 이제 녹이는 거야, 초인계 유체에다가. 그치? 그래서 이 성분 AB가 초인계 유체에 녹아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성분 AB를 걸러내는 기술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었다. 다시 정리해야 돼. 이 유체에 AB가 용해되어 있는데, 녹아있는데 같이 혼합되어서 녹아있단 말이야. 이 혼합되어 있는 성분 AB를 각각 분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너가
읽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기술의 목적, 뭘 하기 위한 기술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막 어렵게 얘기합니다. 그쵸? 이산화탄소가 액화돼. 그치? 그리고 31도에서 이산화탄소를 액화하기 위해서는 압력이 필요해. 이 압력과 어떤 온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일문단에서 가져가야 될, 기억해야 될 정보는 임계점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 그치? 물질은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인 초임계 유체, 초임계 유체로 존재를 하고 있어. 그치? 여기에서 이제 임계점은 뭐 물질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 이 임계점, 그치? 이 임계점이면은 임계점 이상에서는 물질이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초임계 유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쉬운 말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초임계 유체의 성질 중에, 그치? 용질의 용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용매의 밀도이다. 다시 얘기해서 어떠한 것을 이 초임계 유체를 이용해서 어떠한 용질을 녹일 때, 어떠한 용질을 녹여낼 때 초임계 유체가 용매입니다. 용매. 그치? 이 용매가 어떠한 초임계 유체가 용질을 용해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용매가 여기서는 초임계 유체라고 봐야 돼요. 초임계 유체의 밀도가 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녹이는데 초임계 유체에 좀 쉽게 얘기하면 초임계 유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용질을 녹이는데 이 파란색의 용질, 그치? 이 파란색의 용질을 녹일 건데 얘가 더 잘 녹으려면 이 빨간색의 밀도가 높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밀도는 유체가 가지는 단위부피당의 질량을 뜻하며 결국에 어떤 물질을 더 잘 녹일 수 있는 능력은 유체의 밀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즉 우리가 파란색을 잘 녹이려면 빨간색의 밀도가 높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안에 풍덩 넣어가지고 녹인다라고 하면 문과식으로 설명하자면 그래요. 자, 그래서 초임계 상태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서 액체와는 다르게 밀도를 아주 크게 변화시킬 수가 있대요. 그럼 압력을 증가시키면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단 말이야. 그치? 요 초임계 상태에서는 압력을 증가시키면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져. 그럼 이제 밀도가 높아졌으니까 이 파란색을 엄청 잘 용해시킬 수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한 게 여기서부터야. 자, 이걸 읽은 다음에 네가 해야 되는 생각은 뭐야? 그래서 이 초임계 유체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인데 아니 설명한 다음에 이걸로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만 있으면 이게 그래서 뭔 말이야 어려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조금 더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A를 용해시켜 B도 용해시켜 쉽게 얘기해서 녹아있단 말이야. A, B가 녹아있어. 어떻게? 다 같이 혼합돼서 같이. 근데 얘네를 분리시켜서 A는 A대로 뽑아내, B는 B대로 뽑아내. 그게 지금 초임계 유체의 분리 공정이야. A와 B를 분리해내는 거. 다시 얘기해서 초임계 유체를 빨간색으로 쓰자면 이런 초임계 유체 안에 A와 B가 함께 용해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분리 공정을 이용해서 A를 쏙 뽑아내고 B도 쏙 뽑아낼 수 있는 거. 지금 그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 성분 A, B가 초임계 유체에 녹아있다 이겁니다. 그치? 그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기 역전점이라는 게 있어요. 역전점. 그쵸? 이 T1 온도에 따라서 역전점이 있고 이 역전점이 의미하는 바는 자 여기네요.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한대. 자,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 여기 한번 볼까? 여기에 보시면 온도가 증가하면 자, 온도 한번 증가시켜봐. T1에서 T2가 돼. 그치? T1에서 T2가 되면 온도가 증가하면 T1에서 T2 거꾸로 됐네요.
T1에서 T2가 돼. 온도가 증가한 거지. 이게 오히려. 그잖아. T1에서 T2가 된다니까. 그죠? T1보다 T2가 더 높은 온도라고 하잖아. 그러면 T1이 점선이고 T2가 실선이니까 T1에서 T2 역전점 왼쪽에 있는 거는 오히려 용해도가 낮아지는 거네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역전점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 자,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B의 경우도 설명을 해놨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다 빌드업이었던 거야. 진짜 목적은 지금부터 나온단 말이야. 진짜 목적은 뭐야? 이제 A와 B를 분리시키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초인기 유체 성분 A와 B가 같이 용해되어 있다고 해보자. 같이 녹아 있다고 해보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같이 녹아 있을 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역전점 사이로 압력을 세팅해. 압력 조절하는 거야. 여기 압력을 어디? 역전점 사이. 여기에 놔요. 자, 그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온도를 T2에서 T1으로 낮춰봐. 해볼게. 온도를 T2에서 T1으로 낮추면, 지금 오히려 용해도는, T2에서 T1으로 낮추면 A의 용해도는 올라가는 거지, 얘들아. 그치? A의 용해도는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용해도는 거꾸로 감소하게 되는 거네요. 용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더 잘 녹는다는 얘기고, 용해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다시 그 용해된 것이 석출된다는 얘기야. 녹아있던 것이 다시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방금 같은 상황에서 T2에서 T1으로 낮췄을 때 A의 용해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더 녹아버리고, B의 용해도는 T2에서 T1으로 낮췄을 때 올라가죠. 여기네요. T2에서 이제 어디입니까? T2에서 T1으로 낮췄다. 그러면 얘는 올라가고 T2에서 T1으로 낮췄으면,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T2에서 T1으로 낮췄다면, 그치? T1으로 낮췄다면 용해도가 T2, 그치? 여기서 T1으로 낮췄다면 올라가는 거죠. 헷갈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역전점인 상태에선. 동의하시죠? T2 실선입니다. T1 점선이에요. 오히려 용해도가 올라간 거고, 똑같은데 B 같은 경우는 T2에서 T1으로 가면 용해도가 낮아진 거죠. 용해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 B는요, 녹아있던 것이 다시 튀어나왔단 말이야. 녹아있던 것이 다시 이거를 석출된다라고 하죠. 석출된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녹아있던 게 알갱이로 나온다는 얘기고, 이 A 같은 경우는 더 잘 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T2에서 T1으로 낮춰서 B의 알갱이를 석출해내고, 다시 반대로 해서 A의 알갱이도 석출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A와 B 혼합물을 쉽게 분리해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자, 1번의 정답도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초인계 유체의 특성을 통해서 결국에 이 초인계 유체는 기술인 것이고,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뭡니까? 목적이다. 초인계 유체를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 지문을 설명할 때는 항상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시인한테 가위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이 가위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휴대폰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휴대폰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아이패드, 당연히 아이패드를 통해서 뭘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도를 변화시키면 결국에 용해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 용해도 어떤 그 압력과 온도를 세팅해 놨을 때 용해도 차이 때문에 혼합물을 분리하는 게 궁극적으로 가능해져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는 거고, 자, 추론한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산소는
임계온도가 있다. 여기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일문단을 쭉 읽어보면 산소, 예를 들자면 산소도 임계점의 임계온도가 마이너스 118.6도니까 이 118.6도가 결국엔 추론해보면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액화되지 않는 최소한의 온도, 임계온도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아까랑 똑같이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 용해도가 역전되는 지점, 여기가 역전점이겠죠. 역전점. 자, 그래서 이 역전점 사이에서 결국에 T1에서 T2로 올려. 그러면 P 같은 경우는 용해도가 올라가니까 더 잘 녹아버려. 그쵸? 그래서 용해도가 올라가는 거고, Q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T1에서 T2로 올렸으니까 잘 보셔야 돼. 점선에서 실선으로 가는 거니까 용해도가 오히려 감소해버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용해도가 감소해야 그 녹아있는 정도가 감소하는 거니까 다시 알갱이가 석출되는 거죠. 그래서 Q는 용해도가 내려갔으니까 석출되고, 다시 온도를 T1으로 낮추면 이번에는 P의 용해도가 감소하면서 P도 석출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혼합물의 분리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문맥상 어휘의 의미까지 확실하게 정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목적. 그치? 이 혼합물 분리라는 목적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케이? 어떻게 이 혼합물 분리에 적용하는지 목적이라고 여러분 교재에도 꼭 좀 써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적이다. 혼합물 분리가 결국 목적이다. 기술은 목적이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초임계 유체는 결국에 임계점을 넘는 온도와 압력에서, 그쵸? 액체와 기체의 성질을 동시에 지닌 물질로, 이 초임계 유체의 개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 압력이라던가 온도, 그치? 그 다음에 목적입니다. 혼합물의 분리, 목적이 제일 중요해. 어디에 활용하는지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 지문은 목적을 파악해야 된다. 목적성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가 그냥 단계만 따라가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그 다음 목적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오늘 지문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다시 복습하면서 저 그래프 완벽하게 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인사 대천명, 큰 일을 앞두고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결과를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기입니다. 진인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 그만 걱정하고 그만 두려워합시다. 알겠죠? 하늘의 결과를 맡기고요,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합시다. 쌤도 그럴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그리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과제 제출하면서 다시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